일본하고 맞먹을 수 있고 일본하고 맞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2040년쯤 되면은 이제 통일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할 건데 통일하고 한 20년이 지나면은 한국이 중국하고 만주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왔다. 한국이 통일되면은 만주를 놓고서, 만주 옛날에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려니까. 그거를 가지고 중국하고 맞짱을 붙는 이런 나라가 되는데 자기 예측으로는 한국이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이 가져간다고 예측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가 되면은 나이가 90이 좀 넘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는다는 것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예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한 500년 전에 프랑스 예언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책을 지금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너무나 잘 맞춰가지고 무서워요. 그 5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생기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왕 중에, 그 나라 왕 중에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왕은 대통령 하던 중에 죽는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케네디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거를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맞다 그러면 100%죠.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예측은 그 당시에 이 여자 귀족 중에 노스트라다무스한테 앞으로 우리보다 몇백 년 후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타고 다니지 않겠냐. 그때는 전부 다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건을 까레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면서 CARE라고 써줬습니다. CARE.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CAR입니다. 카. 그거 맞는다고 치면은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이 끝난대요. 하늘에서 검은 암흑의 대왕이 내려서 우리를 다 깔아 죽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대왕이 뭘까? 그거를 현대학자들이 공해라고 봅니다. 공해. 공해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 예언가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는다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으니까 회피하고 오랫동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을 딸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막강한 나라가 되고 얼마 있으면은 중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센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착적으로 사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통일은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 통치자, 다른 말하면 대통령이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정치가들 많습니다. 제가 그런 정치가들 몇 명한테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싶으시냐고. 대통령 되고 싶죠. 내가 대통령은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도지사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대통령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통령은 총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여자든 남자든 군대 갔다 왔든 안 갔든 무조건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대통령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시장도 안 되고 도지사도 안 되고 대통령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은 뭐냐? 쪼개져 있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는 원래 이제 하나가 아니었는데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쪼개진 거가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입니다. 또 어떤 나라의 경우는 쪼개지진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고구려 신라 백제는 쪼개진 나라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던 건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도 통일이죠.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나라 하나가 죽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나라가 죽어야지 통일이 되는 겁니다. 둘이 성성하게 살아있을 땐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통일이 무슨 짬뽕인 줄 알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하고 북한 깃발하고 합쳐서 또 다른 거가 나오고 애국가하고 북한 애국가 합쳐서 다른 거가 나오고 서울인지 평양인지 모르는 그런 통일 아닙니다. 통일되면은 통일된 한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든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든지 한 겁니다. 북한이 통일하면 뒤에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통일하면 앞에 있는 이름이죠. 거기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불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한 나라가 없어지는 통일인데 그래서 없어지는 나라는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국내 정치할 때도 제가 우리 미국에서 박사 시험 볼 때 혁명은 반드시 폭력적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폭력적인가 답입니다. 정치 권력이 평화적으로 자기 권력을 다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권력은 폭력을 사용하는 유일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는 아무리 사장님 돈 많아도 꼰총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군사력도 있고 경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만이 총을 쏠 수 있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 권력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통일인데 없어지는 권력은 총으로 맞짱을 뜨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대부분의 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됐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평화통일하지 않았어요. 아주 잔인한 전쟁을 겪어서 통일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전쟁 가지고 통일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남 그리고 뭐 저쪽 그 옛날에 비스마르크 독일 전부 다 전쟁으로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도 있잖냐? 예, 평화통일 하나 있습니다. 독일이 평화통일했습니다. 독일이 평화통일한 것은 한 녀석이 거의 죽었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두 나라가 합쳐지면 무지무지하게 센 독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영국이 반대했고 러시아가 반대했고 그런데 독일이 통일하는 것은 누가 허락을 했느냐? 미국이 통일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통일한다며 독일이 그렇게 옛날처럼 망나니 같은 나라가 되지 못하게 내가 통제를 할 테니까 통일하는 거 놔둬라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대들다가 미국이 밀고 나가는 바람에 통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지하게 큰 나라가 된다, 강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를 잘 보는 프리드맨 박사가 나중에 중국하고 맞짱 뜰 나라가 여기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대한민국 통일을. 야, 저거 통일시켜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덤벼들 것 같아.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쩔쩔맵니다. 여러모로.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통일까지 하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싫어하는, 우리는 지금 북한이 통일당할 것 같은데 저게 그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 핵폭탄까지 만들어가지고 통일 안 당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격파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중국의 반대. 중국은 옛날에 60년 전에 한국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대군 보냈던 나라입니다. 100만 대군 와가지고 20만 명 죽었습니다. 30만 명 부상당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70대 50만 명의 피로 막은 한반도 통일입니다. 왜? 한반도 통일되면 센 나라가 생기고 센 나라는 중국한테 불편하니까 막은 것입니다. 중국이 못된 나라에서 막은 게 아니에요. 일본도 한국이 통일되는 거 별로 마음에 좋지 않습니다. 큰 나라 생기는데 조선이 아닙니다. 통일된 이 나라는, 통일된 대한민국은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고려도 해야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북한을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는데 그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말하고 돈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총을 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개의 강대국이 반대하는 그런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은 이거는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평화 통일도 있고 전쟁을 통한 통일이 있는데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할 거냐고. 흡수 통일 아니면 무슨 통일이냐고. 예, 소독하고 동독이 통일됐을 때 깃발은 소독 깃발을 그냥 썼습니다. 애국가도 소독이 국가를 그냥 썼습니다. 돈도 소독돈을 그냥 쓴 거예요.
월남하고 월맹이 통일했을 때 월맹 깃발이 통일된 나라의 깃발이 됐고 월맹 애국가가 통일된 월남의 애국가가 됐고 수도도 하노이가 수도가 되고 독일만 수도가 바뀌었어요. 독일은 수도가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헌법에 써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수도를 일로 옮긴다. 본이라는 데서 베를린으로 옮긴다 그래서 수도만 바뀐 거예요. 그거는 이미 헌법에 나와 있던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려면 수도를 판문점으로 옮긴다 그러면 옮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마음 없습니다. 통일되면 이 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끌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옛날에 그 통일된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는 옆에 있는 강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통일 당하는 나라고 우리는 통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통일 당하는 나라는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통일은 언제 되느냐? 통일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힘 더하기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원하는 나라의 힘. 우리나라 통일 지원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말을 막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아주 괜찮은 학자들이 리차드 하스라는 대통령도 말을 들어야 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북한을 끝내자. 저건 나라로서의 북한이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한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외무부에서 한 세 번째쯤 높은 사람이에요. 웬디 셔먼이라는 여자 차관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가지고 통일해버리는 방법이다. 그거 우리 학자들이 그냥 우리끼리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통일해버리면 북한 핵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북한이 아직 핵 실전 배치 안 했기 때문에 핵전쟁은 못하겠죠. 핵전쟁 할 수 있을 때는 그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면은 북한 핵 문제가 끝난다.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그 대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학자들하고도 여러 번 싸웠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대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대화 생각 해보시오. 북한이 핵 놓고 갔냐?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는데 대화만 하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최근에 한 뭐 두어 달 됐습니다. 북한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제 한 얘기를 오늘 안 했다고 그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거 곧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의 상당한 사람들이 북한을 무너뜨려야 한다 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막 하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강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통일돼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자신있게 하는 나라죠.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는 힘 더하기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힘 그것이 통일당하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북한의 힘 더하기 북한이 남한한테 통일당하는 게 별로 기분 안 좋은 중국의 힘 더하기 한반도가 통일되는 게 별로 기분 안 좋은 일본의 힘 합친 것보다 우리 힘이 클 때 통일되는 겁니다. 밀어붙여야지 통일이 되지 무슨 가위바위보하고 말해가지고 이거는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힘 있는 나라가 보통 더 우수한 나라죠. 독일이 소독이 동독보다 우수했습니다. 그 체제가 더 우수한 거고 그래서 밀어붙이고 그래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밀어붙이는 건 안 돼. 북한도 살아남아 있어야 돼. 김정은하고 대화해야 돼. 나는 그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통일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 글 그냥 보시면 되는데 통일의 리더십은 용기와 변혁의 리더십입니다. 변혁이라는 거는 그 미국 학자들이 그 정치가들 훌륭한 정치가들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상황을 잘 유지한 사람 그것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잘 유지한 사람하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유형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들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유신 정도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죠. 삼국을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순신 없어질 나라를 구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아주 그 변혁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없는 나라를 그냥 세운 나라입니다. 그 지도 보면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학자들이 공산 세력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지구에서 다 빨간색이고 여기 한국은 요만큼 남아있던 겁니다. 요 파란색을 지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약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언제까지 약했는지 아십니까? 1973년까지 약했습니다. 1973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장군이죠.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80, 240, 800. 저는 학생들한테 그거 외우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80, 북한은 우리보다 3배,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살던 나라인데, 그거를 바꿔놓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혁의 리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국가 건설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보다 더 센데, 그래서 그분들은 통일까지를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벅차던 시절이었어요. 뭐가 있어야지 통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비와 GDP에서 북한을 앞서 놓고서 그런 나라를 후대 대통령한테 밀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 돼가는데, 지금, 어제 제가 집에 배달된 그 잡지책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번 달에 조사했는데, 통일의 준비가 잘 돼가고 있냐. 통일은 그 변혁의 리더가 하는 게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건데, 잘 돼가고 있느냐 해서 잘 못 돼가고 있다가 79%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통일 얘기를 몇십 년 했는데, 뭐 잘 된 게 뭐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통일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 변혁적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북한을 놔둔 채로, 북한하고 얘기하는 채로, 북한하고 사이좋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관리한다는 얘기지, 이 상황을 돌려놓거나 엎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려놓거나 엎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만약 서정갑 대표님께서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통일하면 여기 국립묘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반역자들이니까 북한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의 혁명열사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다 같이 놓고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소련 교수들이 우리나라 자기네들 망한 다음에 한국 배우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들한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한국을 배우러 와가지고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러시아 경제학자하고 정치학자 두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제 차가 그때 엑셀이었는데 미국 사람, 소련 사람들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차가 찌그러질 것 같은데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날, 이 사람들한테 한국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좋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지 생각하다가 저쪽 강남에 있는 뷔페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뷔페집을 데리고 갔더니 그 소련 사람들이 보고서 먹을 거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건 자기는 평생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한국 코딱지만한 나라에 먹을 거가 있다,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더니,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돈은 다 냈어 그랬습니다. 돈은 뭐 뷔페집에 들어갈 때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10그릇 먹어도 똑같은 돈이고 한 그릇 먹어도 똑같은 돈이냐?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회만 집어 먹더라고요. 회만. 자기가 일본 가서 회를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그것만 찰떡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때? 이게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마술이야. 그랬더니 마술이죠.
돈 내고서 또 그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 소련 경제학자가 아니야 이거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뷰티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갖고 그때 내가 조금 젊어가지고 좀 엉성했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는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먹어. 가난한 사람들은 못 와. 그래서 네가 이거가 자본주의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라는 소리를 쓱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요. 못난 체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네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련 학자가 자기는 평생 그 망가진 소련, 러시아를 미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뭐 책에는 그래는 뭐 비스마르크의 뭐 리더십 이런 거 다 썼는데 이거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고, 비스마르크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옛날에 백몇십 년 전에 독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금은 이렇게 강대국이지만 옛날에는 올망졸망한 나라가 그냥 몇십 개, 몇백 개가 모여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약한 나라입니다. 약소국인데 그 독일 사람들이 만든 나라 중에서 제일 힘이 센 게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러시아도 뭐 그렇게 힘센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프러시아의 그 황제가 그 군인 아주 그 군사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형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독일사 게르만을 통일해서 강대국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끝내주는, 저 사람이 제일 끝내주는 것 같아 가지고 프랑스의 대사로가 있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재상으로 앉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수상이죠. 군부 총리 그렇게 앉혔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팀을 이룬 겁니다. 통일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유성룡하고 이순신이 한 팀입니다. 김춘추하고 그리고 김유신이 한 팀입니다. 비렐름 1세하고 비스마르크가 한 팀이 되는 것이죠. 그 팀이 됐는데 비스마르크가 북해 가서 연설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엔나 조약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 사람을 아주 못살게 만든 그런 옛날 조약이에요. 비엔나 조약 1에 우리의 국경선은 건전한 민족 생활에는 적합치 않은 것이었다. 비엔나 조약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살기 아주 별 안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마치 1848년과 1849년의 오류에서처럼 1848, 49년에 뭐 서로 약속한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철과 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철, 군사력이죠. 혈, 피입니다. 철, 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 나는 이 말을 말이죠. 우리나라 그 용감한 지도자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우리의 국경은 건전한 민족 생활에 적합치 않은 것이었다. 이 휴전선이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적합한 선입니까? 바로 비스마르크 한 말을 그냥 지금 현대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마치 남북 합의서 6.15 선언의 오류에서처럼 포퓰리즘의 타협을 통해서 해소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은 오직 의지와 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기초한 정책을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통일 정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통일 정책 같지가 않아요. 이게 통일 정책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냥 남북한이 잘 지내자는 정책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핵폭탄 만들어갖고 내일 모레 우리가 통일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한테 다 졌습니다. 다 졌어요. 하나 안 졌습니다. 하나 안 진 거가 군사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몇십 배 센 나라인데 종합국력 대한민국이 30배 정도 칩니다. 30배 센 나라하고 30배 약한 나라하고 둘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밀리고 있습니까? 누가 겁먹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30배 센 나라가 30배 약한 나라한테 쩔쩔매는 비정상. 이거를 바꿔야지 올바른 통일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독일 사람들 100년 전에는 정말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격파하고서 통일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통일이죠. 그러고서 비스마르크는 진짜 평화주의자가 된 거예요. 왜? 뭔가를 이뤘으니까.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독일 그 후손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끌어들이면 통일이 되겠다. 우리 힘으로 싸울 수는 없고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영국의 수상이 독일이 통일될 것 같으니까 그 대처 수상이 고바초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고바초프 만나러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미국 놈들이 지금 정신없어요. 독일을 통일시켜준대요.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아시죠? 저것들 또 전쟁 일으키고 강대국 되는데, 그러니까 군사력을 써서라도 독일 통일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고바초프한테 영국 수상이 직접 말한 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바초프가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미국이 영국, 프랑스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냐? 지금 독일 통일했는데 거기 미국 4만 몇천 명이 있습니다. 독일이 옛날처럼 깡패짓을 못하게 미국이 눌러주는 것이죠. 한반도도 그렇게 통일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미국하고는 못 싸웁니다. 바로 그 힘을 잘 하면은 미국을 힘을 적극 활용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스마르크식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을 타파하고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영웅들은 때를 만들어요. 한문으로 영웅 조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내일 모레 핵을 만들지 모르는데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전쟁 나면은 전쟁터로 달려가겠다가 2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80%가 국민이 아니라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회사원하고 국민이 뭐가 다릅니까? 국민은 나라가 부르면 나가서 죽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회사원은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사표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회사원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회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국민으로 만들고, 6.25 때 나는 이대용 장군님이 쓴 책을 보면서, 야, 이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걸 지키겠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살렸구나 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궁금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몇십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 생긴 나라를 뺏길 수 없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열심히 싸웠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앞으로 더 연구해봐야 될 얘기지만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전쟁 나면 도망가겠다는 젊은이가 이렇게 많으니,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잘못 교육을 받은 것이죠. 잘못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학자고 우리 기자님인데 고쳐나가는데,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이 세상을 타파하고 국민들한테 끝내주는 세월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지도자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